경제가 위급하니까 뭘 샀느냐? 그 카지노, 담배, 술. 저거가 어쩔 수 없이 저 때 유행했던 게 네네. 어땠냐? IMF 때 저 때 진짜 잘 됐대요. 곧 온다는 건가? 우리나라 곧 온다는 건가? 국민연금이 다들 아시겠지만 술, 담배, 도박, 죄악주에다가 5조 3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얘들도 아는 거야 이제. 곧 좋댔다. 온다. 곧 온다. 아, 좋댔다. 서민들이 하루 종일 술 먹고 네네. 하루 종일 담배만 피는 그런 현실이 올 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여기다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술, 담배, 도박, 국내 주식 투자 현황인데, 여기다가 카지노, 담배, 카지노,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하이트, 진로, 소주에다가 파라다이스, 카지노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진짜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많은 서민들은 이제 술과 담배, 도박에 쩌들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저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아시겠지만 잘 사는 놈들은 잘 살고 네. 또 못 사는 놈들은 못 사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놓은 걸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선이 다르다. 이렇게 출발선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들이 다 독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재벌, 부자, 중상층, 서민층, 영세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 심해졌다가 줄었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이제 불균형이 심해지고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불균형이 좁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책으로 써놨더라고요. 좋은 불평등이라고. 저자는 최병천이란 분인데 베스트셀러 책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분 거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형 현명하십니다. 네네. 이거를 왜 말해줘야 되냐면 네네. 그래야 우리가 광고가 들어오지. 우리 북튜버 이제 데뷔하는 겁니까? 근데 근데 북튜브 광고 들어왔어요. 근데 쌩까고 있었어. 아 그래요? 어. 우리 경제책 리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자, 왜냐면 여기 저자가 말하는 이 좋은 불평등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정치 색깔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뭘 하지 마. 우리는 책 리뷰하는 거다. 그렇죠. 책 리뷰까지는 아니고 뭐 3프로 TV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는지 한번 우리 얘기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무슨 책인지 깠냐고? 책은 아니고 저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했던 거 윌라? 윌라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 윌라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거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때는 이제 한 사람 가입하면은 이제 10,000원 준다고 했잖아. 네. 우리 이거 다 공개한다고. 요번에는 15,000원 줄게. 근데 이게 네. 가입을 안 해. 가입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안 해. 안 했어. 안 해. 돈이 안 돼. 이거 15,000원이고 10만원이고 가입들을 안 해줘가지고. 윌라는 돈이 안 되지. 큰 의미가 없어. 윌라 또 해달라고요? 우리가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줄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 그치. 한 10몇 명 가입했나 그때? 너무한 거 아니냐? 10명 조금 넘었을걸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광고, 책 광고 해주세요. 야, 10만원 받았어. 광고해주고, 야, 편집 영상 편집 비용도 안 나온다, 이씨. 너무 슬프죠? 알았어. 1개월 공짜요. 니들이 원하는 건 공짜지? 알았어요. 날라온 거 이메일 정리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람들이. 네, 10몇 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말 했냐면, 네네. 공짜로만 듣고 해지하셔라 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우리도 확실히 말했어요. 공짜만 들으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좋은 불평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민들을 위한 불평등의 교과서다. 뭐 불평등 30년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서술을 했는데 1977년 외환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시작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은 재벌들 때문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비정규직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고 정치권의 정책 요인 때문에 변동했고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통념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거의 전부
거의 전부 사실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에서 요게 빠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의 책을 싹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인으로 뽑히긴 해요. 그리고 한국 경제 불평등에 관해서 나온 책을 통틀어 가지고 설명을 잘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수와 뭐 진보에 대한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등 이게 그 서민과 중산층이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데이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게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집권할 때마다 집권했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 이거는 네. 이제 정치 색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할 때 이때 당시에는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이 집권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때까지 불평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지나 혜택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불평등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졌다가 박근혜 때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좀 떨어져서 왔다 갔다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이 불평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IMF 터졌을 때 맞아요. 근데 IMF도 큰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평등의 그 정당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생산으로 시작해서 수출형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생산을 통해서 수출을 했을 때 너무나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이제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뭘 합니까?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에다가 오픈을 해버려요. 야, 우리 공산주의인데 말이야. 니들이 와서 일 좀 해라, 야. 시장 개방하겠다. 그렇죠. 시장을 개방을 하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불평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국 애들이 시장을 개방하는데 덩샤오핑이 권력이 있을 때 서방과의 관계를 확연히 증진되니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이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국과의 그 북방 외교를 이런 거를 하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때 당시에 중국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요.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자국으로 생산하던 이제 그 제품들 있죠.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돼? 서민들이 일거리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은 1992년도에는 수출해 보면 한국과 중국이 비슷했는데 98년도 보면은 거의 한국 거의 다 죽었어요. 저기 신발 산업이라고 이제 단순 노동이죠. 맞아요. 단순 노동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저교육, 저임금인 저런 산업들이 싹 다 중국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노동력 하나만으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였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 1년에 연봉이 월급이 20% 인상 30% 인상 적금 보면 얼마 줘요? 적금이자가 10%에서 20%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잖아. 근데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뺏기면서 이제 불평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이키 있잖아, 나이키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근데 왜 나이키를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알아? 한국이 노동력이 싸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 나이키가 왜 한국을 선택을 했었냐면은 그 나이키 측은 부산 신발업체에 모조품을 제작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법적 처벌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잘 만들어. 너네 너무 잘 만들어. 레플리카를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우리 거래하자.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나이키 신발들이 한국에서 만들었어. 왜냐면 짝퉁을 만들었는데 나이키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네 법적 대응할 거야 했는데 너무 잘 만든다니까 너네 그냥 공장해라. 그래서 이제 나이키 공장이나 이런 신발 공장, 의료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중국, 덩샤오핑이 집권 이후에 그 중국이 열리면서 어떻게 단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보시면 섬유, 가죽, 신발 제조, 농업, 요런 쪽들이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채용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교육, 금융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제조, 그러니까 저기술 제조 고용 비중이 미친 듯이 떡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운 거 없어. 우리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거 없는 우리들은 사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보다 더 값싼 중국이 생기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불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는지가 신기하네요. 여기 보시면 도소매 서비스 제일 오른쪽 끝에. 맞아요. 도소매스로 넘어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수 기반의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그 대기업 다니다 잘리면 뭐에 치킨집 하지? 자영업으로 넘어간 거죠. 음식점, 숙박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술력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생산을 통해서 번 돈들을 어디다 썼냐?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을 늘리면서 사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치킨집의 공화국이 된 게 아닐까. 저 때부터 이제 노동력만 필요한 저기술 제조업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거기서 잘리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자영업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평등이 늘어난 타이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노동자가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배운 거 없는 노동자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치고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배운 사람들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돈이 있는 사람들 보시면 도소매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 부동산 임대 서비스, 건설 쪽 이런 건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벌었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어서 숙박이나 이런 걸 확대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빈부격차 불평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타이밍이 이런 그 김영삼 정권 때부터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이 커졌다 적어졌다보다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중산층은 이제 그때 당시 올라가고 서민층은 떨어졌는데 중산층이 올라간 데는 그 재벌들의 영향력이 좀 컸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신발이라든지 짝퉁이라든지 이런 일본제들 제품들을 이제 카피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가면서 어떤 제조업이 강세가 되었냐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좀 품질이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개방을 하고 중국 시장이 잘 도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중국 수출도 증가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돈이 도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좀 더 품질 좋은 제품을 사겠지. 근데 품질 좋은 제품들은 어디서 만들어? 대기업에서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수출 증가가 불평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왜 수출이 증가됐는데 불평등이 증가가 됐느냐? 문제는 그 삼성에서 시작된 임금 체계 때문에라고 하네요. 왜냐면 그 수출이 잘 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받습니까? 인센티브 받죠. 그렇죠. 이 인센티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돼서 수출이 잘 되면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인센티브를 받아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근데 수출이 안 될 때는 얘네들이 인센티브를 적게 받으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사실 여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영세민이 힘들다라기보다는 사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 간격이 얼마만큼 벌어지느냐 줄어드느냐 차이인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기업을 다닌다고 했을 때 수출이 잘 되면 오히려 올라가고 서민들은 수출이 잘 돼도 안 올라가죠.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됐을 때는 이 불평등이 심해지고 수출이 안 됐을 때는 얘네가 내려오면서 평등해진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의 임금 체계가 이렇게 되면서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임금 체계 보너스 제도를 많이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일반 그 밑에서 이제 원래 신발 만드시고 가죽 만드셨던 분들 음식이나 도소매 하셨던 배운 거 없으신 분들과의 격차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빈부격차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부격차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자가 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고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면 불평등이 늘어나고 경제가 무너지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네네. 저희가 이제 코인 부자 많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를 때는 네네. 벼락거지 하면서 서민들이 벼락거지 돼버렸다. 네네. 불평등한 사회다. 집 못 사는 청년들 많아진다. 이게 사회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가 지금쯤 되니까 이제 요즘 불평등 이야기가 좀 줄긴 줄었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맞아요.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공정한 사회는 뭐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뭐다? 전부 다 망하는 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다. 불평등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이 안 돼야 되고 네. 경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못 살아지니까 평등한 사회가 되고요. 수출이 잘 되고 그 수출에서 번 돈으로 우리한테 복지를 해주고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건 그딴 건 모르겠고 쟤랑 나랑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결국 뭐다? 내가 그 중산층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결국은 나라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결국 뭐야? 능력제다. 능력이죠. 결국은 뭐예요? 수출이 잘 되거나 말 드는 거는 이제 결국은 능력이 있어야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잘 됐을 때 이 빈부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늘어난 빈부격차에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수출을 통해서 그 돈 갖고 복지 혜택을 하는 게 이분이 말하는 뭐다 좋은 책 제목이 있죠. 그 좋은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 너무 이제 갭 차이가 심해지니까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뭐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고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빈부격차가 늘어남으로써 복지나 혜택들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평등이 굳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혜택은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심적으로 이제는 이제 불평등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책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두가 망하는 거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져도 그럴 때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빈부격차가 줄어드니까 뭐 지금 상황에 진짜 알맞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드니까 요즘 맞아요. 불평등 이야기가 없잖아. 많이 줄었죠. 요즘 뭐 짠테크라든지 무소비 지출 챌린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박근혜 이후에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박근혜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코로나 터지고 전쟁 터지고 막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수출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박근혜 이후에는 그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K자 반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 K자 반등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밑에 있는. 요즘 중상층도 내려오면서 요즘은 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능력제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재벌과 신자유주와 비정규직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비정규직과의 연관이 있는 게 밑에 있는 노동자와 위에 있는 정규직에 대한 갭 차이죠. 갭 차이가 불평등을 만드는 것도 얼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대기업의 인센티브 제들 이런 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저자는 이런 거는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결국은 나라가 부강해야 그리고 빈부격차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혜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몇 가지의 이 책을 쓰신 분의 몇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피카츄도 빡쳐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 지우지는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것 같아. 나 너무 많이 굴려. 난 너무 힘들어. 뭐 매 편마다 나는 100만 볼트 찌릿찌릿해야 돼. 그렇네. 내가 테슬라요? 항상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전기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런 색깔 전혀 없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노조들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차값 평생 깎아달라 요즘에 파업 나섰죠. 이제 자동차 회사 노조가 파업 나섰는데 연봉 1억이 넘는 노조들이 이제 더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밑에서 오히려 이런 대기업을 못 다니는 서민들 같은 경우와 이렇게 노조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뭐예요?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결국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랑 서민들과의 그 경쟁이거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연연할 건 아니. 이게 이 불평등에 대한 그 퍼센트를 그렇게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결국 여기와 여기에 불평등이 좌지우지 되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대기업 다니는 노조들. 여기는 뭐예요? 치킨집 하시는 자영업자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뜨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어떤 단어냐면 을의 전쟁. 갑이 아니라 을. 을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고 싸우고 있는 요즘 사회 현상을 풍자해서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런 서로 을끼리 너무 헐뜯고 사는 게 아닌가. 서로 을끼리 비교하면서 너가 잘 사니까 빈부격차. 너랑 나랑 비슷하게 사니까 내 친구. 이렇게 사는 사회로 너무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치.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불평등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불평불만과 이 불평등한 거를 잡아줄 수는 없다. 결국 그 지표에서 말하는 불평등을 잡는 방법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방법. 그리고 모두가 부자가 되려면은 불평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론은 뭐다? 우리만 잘하자. 결국은 능력이죠. 맞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는 타이밍, 수출이 잘 되는 타이밍에 남들은 인센티브 별로 못 받을 때 나는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더욱더 위로 높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결국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평등하게 같이 못 살래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불평등하지만 혜택을 받으면서 서민층으로 살래요? 이 차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민층은 아프리카에서는 부잣집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부자를 보면서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하소연만 하잖아. 그 하소연할 시간에 내가 노력을 하면 중산층과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신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능력제다. 능력이 없으면 서민층에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중산층과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요즘 젊은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해보지도 않고 일단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서민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걔들이 서민층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야죠. 그래야 낙수 효과라고 해서 떨어지는 콩콩이라도 주워 먹지. 불평불만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왜? 격차가 심해지니까. 대신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일반 아무것도 안 하는 MZ세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세대는 낙수 효과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그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나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받아먹으니까. 그쵸? 이게 좋은 빈부격차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유발할 수밖에 그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돈 번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밑에 서민층이나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실래요? 잘 사는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실래요? 그 차이가 아닐까요? 능력 위주로 가지고 하면 정치권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대다수의 청년층들이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왜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냐면, 현재 이제 중년층에서 사다리 차기를 너무 많이 했다. 네. 내가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대부분 꺾였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나는 못 올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대다수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쵸. 요즘 청년층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너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근데 이게 패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해외랑 비교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 근데 이거는 말하면 좀 호불호랑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가요? 땡땡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남한테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켜도 군말 없이 그걸 해요. 네네. 그거를 땡땡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패배자 속에서 거기 갇혀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고 뭘 시켜도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흑인 친구들한테. 물론 부자인 흑인 친구들 말고 그러니까 밑에 서민들 흑인 친구들한테 그런 약간 패배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길 가는 친구들한테 일로 와봐, 이것 좀 옮겨봐, 그러면 와서 옮겨요. 그리고 가요.
그게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개기거나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질책을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진이 말한 것처럼 그 패배 의식에 쩔어 있다. 해보지도 그렇죠. 않고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것과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땡땡 생활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네네.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회냐? 이게 유튜버 중에서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를 보면 네네. 20대인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5시 장을 가고 네. 그 다음부터 끝없이 일을 해서 오후 11시까지 일을 하고 3시간만 자고 또 씻고 또 일하고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사시는 신흥 부자들이 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올라가는 거 싶거든. 죽도록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더라. 이게 기회가 더 많아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아지면 경쟁력이 늘어나죠. 그러니까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줍니다. 그래서 연봉 3,000대에서 6,000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근데 연봉 1억짜리가요 3억 가는 것도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쟁력이 줄거든. 근데 지금처럼 패배주의를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경쟁력이 아니라 경쟁력이 많이 줄었잖아. 그러면 이 줄어든 타점에서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하니까 어떻게 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공정하려면 개인의 능력이고 남들과 하지 않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뭔가를 진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중사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모두가 힘들다 할 때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쵸. 올라갈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 힘들 때 매수. 와, 환희에 찼을 때 매도.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투자는 똑같지. 세상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도 노력을 안 하니까.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인문계 다니면서 그 전교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공고 다니면서 전교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공고. 그치. 그런 차이지 않을까. 네. 우리 학교는 평균 40만 넘으면 그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네. 왜냐면 애들이 시험날 안 오거든. 약간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공고 다니는 학생들의 우리 사이에서 1등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옛날에는 뭐 인문계 학교에서 1등 하기는 뭐 내신 평균이어도 97, 98 이래야 되잖아. 그 공고는 그 평균 70점 넘으면 전교 1등 싹 가능.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평균 7, 80이면 전교 1등 싹 가능입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여자친구 안 생기고 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모두가 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상호파파님이 저쪽에서 아프리카 TV에서 노력하는데 여자친구가 안 생겨오는데 노력을 안 해. 내가 볼 땐 노력을 안 해. 본인이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노력하는데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본인들은 착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 사이클을 돌면서 자기는 열심히 산대. 근데 들여다 보잖아? 그냥 그 월급 루팡이야. 그러니까 시간대로 출근했다가 시간 다 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노력하는 거야. 열심히 산 게 아니지. 그거는 뭐야? 그냥 시간을 태우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호파파님도 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만 노력하고 행동이나 액션은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노력 안 하는 거야. 하루에 운동 한 4-5시간 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리고 항상 옷 이쁜 거 사고 머리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피카츄가 되는 거야. 죽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네.